안녕하세요. 들으면 들을수록 행복한 부자가 되는 여정을 함께 배우고 공유하기 위한 채널입니다. 오늘은 나비랑 북수 출판사의 감정연습 제리 앤 에스더 힉스 지음 같이 함께 나눠볼게요. 우리가 시크릿이나 절대 기도의 비밀에서 보면 원하는 것을 얻는 중요한 열쇠는 내가 느끼는 감정에 있다라고 하죠. 내가 느낀 감정의 진동에 맞는 동일한 주파수대의 것들이 공명을 해서 내게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기분 좋은 감정에 늘 머무는 것이 중요한데, 이에 익숙하지 않고 자꾸만 평생 학습된 무의식적인 부정적 패러다임으로 되돌아가려는 습성 때문에 사실 우리는 감정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 책이 바로 그 서툰 감정 컨트롤러에게는 매우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22가지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 두세 가지만이라도 내 것으로 만들면 짧게는 며칠 만에도 확연한 차이와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저도 이 중에 미친 듯이 감사하기, 마법의 창조 상자, 시간 마디별 의도하기 등과 같은 것을 삶에 적용해보고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22단계 감정 안내 눈금에 대하여. 각각의 감정에 담긴 진동 주파수는 서로 다릅니다. 더 정확히 말해서 감정은 당신이 내보내는 진동 주파수를 알려주는 표지판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근원 에너지에 일치된 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분이 좋을수록 소망의 주파수에 일치된 상태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면 어떤 순간에 느끼는 자신의 기분이나 감정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더욱 쉽게 이해할 것입니다. 근원 에너지와 완전한 조화를 이룰 때 당신은 진정한 자신에 관한 다음과 같은 진실을 깨닫게 됩니다. 당신은 자유롭다. 당신은 강력하다. 당신은 선하고 멋지다. 당신은 사랑이다. 당신은 가치 있는 존재다. 당신은 목적이 있다. 모든 것이 좋고 괜찮다. 자신의 참된 본성을 일깨우는 생각을 할 때는 언제나 진정한 자신과 완벽한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그 순간에 당신은 근원과 진동적으로 일치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이 불러일으키는 느낌은 최상의 기분으로 나타납니다. 바로 이것이 근원과 연결될 때 느끼는 기분입니다. 이것을 자동차의 연료 게이지에 비유한다면 근원과 완전히 연결된 일치 상태는 연료 탱크가 가득 찬 것과 같습니다. 이를테면 단계적으로 수치가 표시된 게이지나 눈금 저울을 상상해 보세요. 그것의 한쪽 끝은 근원 에너지와의 내재적 연결을 완전히 허용하는 가득 찬 지점을 표시하고, 다른 끝은 그러한 연결에 최고로 저항하는 바닥난 지점을 표시합니다. 이렇게 당신이 느끼는 감정을 근원과 완전히 연결될 때의 감정부터 단계적으로 나열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이제 1번부터 22번까지의 단계적 감정의 순차가 나열됩니다. 높은 번호일수록 파워풀한 감정이고요. 그 다음에 낮은 번호일수록 powerless, 힘이 없는 그런 낮은 저주파 상태의, 주파수가 낮은 상태의 감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파워풀한 단계인 1. 기쁨, 암, 권능, 자유, 사랑, 감사. 2. 열정. 3. 열의, 열망, 행복. 4. 긍정적 기대와 신념. 5. 낙관. 6. 희망. 7. 만족. 8. 지루함. 9. 비관. 10. 좌절, 짜증, 초조. 11. 압도감. 12. 실망. 13. 의심. 14. 걱정. 15. 비난. 16. 낙담. 17. 화. 18. 복수심. 19. 증오, 분노. 20. 질투 또는 시기. 21. 불안감, 죄책감, 무가치함. 22. 두려움, 슬픔, 우울함, 절망, 무력감.
감정은 사람에 따라서 같은 말이 다른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고 다른 말이 같은 것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감정의 이름은 모든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정확한 것은 아니며 실상 감정에 붙이는 이런 꼬리표가 다소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지요. 감정 안내 눈금을 활용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이 현재 느끼고 있는 기분보다 의식적으로 더 나은 기분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감정의 명칭이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요. 의식적인 창조는 더 기분 좋은 생각을 선택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삶의 조건이 바뀌게 될 때 더 좋은 기분을 느끼게 될 거야. 더 많은 돈을 갖게 되거나 더 멋진 집으로 옮기게 되거나 더 좋은 직장을 얻게 된다거나 혹은 더 좋은 친구를 갖게 되면 기분이 더 좋아질 거야. 우리는 뭔가 더 기분 좋은 것을 볼 때 기분이 더 좋아진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단지 그러한 방식은 매우 퇴보적이라는 것입니다. 환경이나 조건이 바뀌고 나서 그에 대한 반응으로 더 나은 기분을 느끼게 되는 것은 의식적 창조가 아닙니다. 의식적 창조란 자신에게 더 기분 좋게 느껴지는 생각을 선택하고 그 선택의 결과로 삶의 환경이 바뀌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조건 없는 사랑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조건 없는 사랑이란 사랑의 근원과의 연결을 허용하는 생각을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주변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상관이 없습니다. 단지 사랑의 근원과 깊이 연결된 상태에 머무르기를 원하고 그 근원과의 연결을 허용하는 생각들을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필연적으로 자신의 끌어당김의 힘을 통제할 수 있게 되고 그에 따라 주변 환경과 조건들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에 의해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자신의 진동 범위 안에 생각만 끌어당길 수 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의식적 창조에 대한 모든 것들이 매우 쉽게 들립니다. 하지만 그것을 실행하는 일이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생각을 통제하는 일이 왜 그렇게 힘들까요? 내 생각들은 마치 스스로 활동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마치 내 생각들이 그들 자신의 생각을 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자, 끌어당김의 법칙은 매우 강력한 법칙이라는 사실과 자신의 현재 진동 설정 지점과 현저히 차이가 나는 다른 생각을 곧바로 찾아내는 일은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당신은 오직 자신의 현재 진동 범위 안의 생각들에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언젠가 어떤 음악을 들으면서 즐거워했는데 나중에 같은 음악을 들었을 때 전혀 즐겁지 않았던 경험을 한 적 있나요? 그 음악을 처음 들었을 때 당신은 미소를 지으면서 감동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음번에 들었을 때는 짜증나고 불편하게 느껴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경우에 당신이 느끼고 있는 것은 당신 자신과 그 음악과의 진동적 조화에 관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당신이 진정한 자신과 더 가깝게 일치되어 있을 때 그 음악은 당신의 기분 좋은 느낌과 혼합됩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신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을 때 그 음악은 진정한 당신의 자신인 웰비잉의 진동과 그 순간 당신이 지닌 저항의 진동 간의 차이를 나타내줄 뿐입니다. 또 당신은 친구들이 장난을 치거나 짓궂은 행동을 할 때 기분이 더 좋아지는 경험을 했던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때에는 친구들의 그런 장난이나 집적거림이 오히려 기분을 더 나쁘게 만들기도 하지요. 친구들이 당신의 기분을 더 좋아지게 하는 것은 전적으로 당신의 내면 존재와 진동적으로 일치를 이룰 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진동적으로 작은 도약을 하는 것은 쉬운 일이지만 커다란 진동적 도약은 어렵거나 심지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미친 듯이 감사하기. 자, 지금 당신이 긍정적인 기대감을 느끼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긍정적인 기대감은 감정 눈금상에서 4번에 위치해 있고 4번은 미친 듯이 감사하기 과정에 제시된 감정 범위인 1번과 5번 사이에 위치합니다. 따라서 이 과정은 지금 당신이 실행하기에 가장 적합한 과정 중 하나입니다. 미친 듯이 감사하기 게임은 언제 어디서나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게임은 단순히 마음속으로 즐거운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쉽게 실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글로 적으면서 실행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이 게임을 시작하기 위해서 지금 자신의 주변을 둘러보고 기분 좋게 느껴지는 것을 찾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경이롭고 아름답고 유용한지를 생각하면서 그 기분 좋은 대상을 주시합니다. 그 대상에 초점을 오래 맞추고 있을수록 긍정적인 느낌은 더욱더 강해질 것입니다. 그런 다음 이제 자신의 기분이 더 나아졌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그렇게 된 것에 감사한 마음을 갖습니다. 자신의 기분 좋은 느낌이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 현저하게 커지면 다시 주변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기분 좋게 느껴지는 또 다른 대상을 선택합니다. 자신이 쉽게 감사함을 느낄 수 있는 대상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과정의 목적은 어떤 것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고치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통해 더 높은 진동을 연습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분 좋게 느껴지는 대상에 초점을 오래 맞추고 있을수록 기분 좋은 느낌의 진동 파장을 유지하기가 훨씬 더 쉬워집니다. 그리고 기분 좋은 느낌의 진동을 더 오래 유지할수록 끌어당김의 법칙은 당신이 발산 중인 진동에 조화를 이루는 다른 생각, 경험, 사람, 그리고 물건들을 더 많이 가져다 줍니다. 이 과정의 주요한 의도는 일상생활 중에 감사함을 느낄 대상을 찾는 것이기에 시간이 지날수록 저항의 진동은 더 낮아지고 근원 에너지와의 연결은 더 긴밀해지고 강력해집니다. 감사의 진동 상태에 있을 때 물리적 형상의 당신과 비물리적인 진정한 당신 자신이 가장 강하게 연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이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내면 존재로부터 한층 더 명료한 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당신이 더 많이 감사할수록 당신의 진동 파장 안의 저항은 더 낮아집니다. 그리고 저항이 낮아질수록 삶은 더욱더 좋아집니다. 이런 연습을 자주 실행하면 할수록 더 높은 진동의 느낌에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당신이 저항을 불러오는 예전의 대화 경향으로 돌아가게 될 경우에는 저항의 진동이 너무 강해지기 전에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게 됩니다. 감사할 대상을 더 많이 찾을수록 기분이 더 좋아집니다. 그리고 기분이 더 좋을수록 감사할 대상을 더 많이 찾기를 원하게 됩니다. 더욱더 기분이 좋을 때 감사할 대상을 더욱더 많이 찾게 됩니다. 이처럼 끌어당김의 법칙이 긍정적인 생각들과 느낌들을 연달아 끌어오는 강력한 흐름을 만들기 때문에 당신은 매우 적은 시간과 노력만으로 진정한 자신과 연결되는 기쁨 속에서 가슴이 노래 부르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항이 없는 이 경이로운 느낌, 진동 안에서 당신은 크게 강화된 허용의 상태에 있게 될 겁니다. 다시 말해 자신이 바라는 것들이 삶 속으로 쉽게 흘러들어오는 진동 상태에 있게 됩니다. 미친 듯이 감사하기를 실행하고 있을 때 당신은 자신이 요청해온 것들을 삶 속으로 허용하는 상태가 되도록 자신의 진동 주파수를 실제적으로 조정하게 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당신은 요청해왔으며 근원은 예외 없이 응답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감사를 느끼는 상태에서 근원이 응답한 것을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시작하는 초기에는 하루 중에 특별히 10분에서 15분 정도를 의식적으로 할애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진동 상태를 의도적으로 높이고 유지하는 데서 오는 유익함을 며칠 정도 즐기게 되면 이 게임이 단지 너무나 즐겁다는 이유로 당신은 매일 또는 하루에도 여러 차례 그리고 다양한 상황 속에서 여기서 잠깐 저기서 잠깐 이 게임을 실행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은 우체국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는 동안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건물은 정말 잘 지었어. 이렇게 깨끗하게 관리한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야. 우체국 직원들이 친절해서 마음에 들어. 아이를 보살피고 있는 저 엄마 모습이 보기에 좋아. 저 사람 입은 재킷은 참 멋있어 보이네. 아, 오늘 하루도 잘 보내고 있어. 출근하는 길에 운전을 하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 차가 정말 마음에 들어. 이 새로운 고속도로는 정말 훌륭해. 비가 오고 있지만 난 즐거워. 내 차가 믿음직해서 좋아. 나의 직장에 감사해.
당신이 감사할 것들을 찾는 습관을 갖게 되면 삶의 매일이 그러한 것들로 채워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감사함의 생각과 느낌이 당신에게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 순수하게 감사함을 느끼고 있을 때 당신은 종종 전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근원과 진동적으로 조화를 이룬 상태에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순간입니다. 감사함을 느끼면서 동시에 방어적인 느낌을 가질 수는 없다. 자신이 삶에서 어떤 경험을 하게 될지는 오로지 자신이 에너지를 어떻게 흐르게 하고 있느냐에 달린 문제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것이 기회나 운, 우연의 일치나 통계 숫자 또는 평균의 법칙 등에 의해 좌우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텔레비전을 보다가 사람들에게 총질을 해댄 미치광이 살인자에 대한 뉴스를 접했을 때 당신은 자신도 공격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낄 것입니다. 자신의 행복이나 웰빙이 그 살인자의 행동에 달려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일 당신의 행복이 그 살인자의 행동에 달려있고 그를 통제할 수 없다면, 게다가 그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데다 그를 잡아들일 경찰력도 충분치 않다면 자신도 공격받을 수 있다는 당신의 불안감은 크게 확대되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당신이 비물리적 근원 에너지와 연결되는 일의 가치를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기는 그러한 연결을 이루기 위한 가장 쉽고도 빠른 길입니다. 만약 근원 에너지와의 연결되고자 하는 소망이 충분히 강하다면 감사를 느낄 수 있는 대상을 매 시간 수십 가지 이상 찾아낼 것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무슨 이유에서건 또는 어떤 방식으로든 적대시할 때 그것은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방어적이 될 것입니다. 방어적이면서 동시에 감사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당신이 감사하기에 집중하고 있을 때 곧바로 감사하게 될 일이 찾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보통 당신은 감사할 대상이 자신에게 올 수 있도록 스스로 찾지는 않습니다. 그저 수동적으로 감사의 느낌을 갖게 되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을 알아차리면 원하는 것이 더욱 명확해집니다. 그리고 당신은 지금 미친 듯이 감사하기를 실행해가고 있기에 원하지 않는 것을 쉽게 알아차려서 원하는 것에 다시 초점을 맞출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태어날 때 원래 의도했던 실제적인 능숙한 창조자가 된 것입니다. 삶은 내일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에 관한 것입니다. 삶이란 당신이 지금 이 순간 에너지를 어떻게 빚어내고 있느냐에 관한 것이지요. 원하지 않는 것에서 원하는 것으로 선회하기. 만약 주변 환경 속에 부정적인 영향력이 많지 않다면 당신이 기분 좋게 느끼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주변에 넘쳐나는 생각으로부터 매우 큰 영향을 받는 사회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원치 않는 삶의 자리에서 원하는 삶의 자리로 옮겨가는 데 도움이 되는 수단을 갖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선회하기 과정이 바로 그런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때 당신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자리에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것을 경험할 때 원하는 것을 더 명확히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순간에는 언제나 잠시 멈춰서 이렇게 말하세요. 여기에 뭔가 중요한 것이 있군. 그렇지 않다면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지 않았을 테니까. 그러므로 이제부터 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어. 그런 다음 원하는 것으로 주의를 돌리게 되면 그 순간부터 부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끌어당김이 멈추게 됩니다. 부정적인 끌어당김이 멈추면 그 즉시 긍정적인 끌어당김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감정도 기분 좋지 않은 느낌에서 기분 좋은 느낌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선회하기 과정입니다. 당신은 오로지 순수한 긍정적인 감정이나 순수한 긍정적인 에너지만이 존재하는 자리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들 안에는 원하는 것의 결핍이라는 자동적으로 균형을 잡는 반대되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당신이 할 일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알아낸 후
생각을 의도적으로 소망 쪽으로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감정의 형태로 느껴지는 내면 존재로부터의 감정적 안내가 당신이 현재 평형 상태의 어느 쪽을 위치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당신은 지금 자신이 원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의 결핍에 대해 생각하고 있습니까? 마치 이렇게 말해주는 듯이 알려주고 있지요. 언젠가 어떤 사람이 전화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브라함, 나의 아들은 담요에도 오줌을 싸곤 합니다. 그럴 나이가 이미 지났는데도 그렇게 하고 있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써봤지만 소용이 없어요. 이젠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했습니다. 아침에 아들의 방에 들어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가 말했습니다. 방에 들어설 때면 그 일이 또 벌어졌다는 것을 바로 알지요. 냄새로 말이요. 우리가 말했습니다. 그러면 그 순간 어떤 느낌이 듭니까? 그가 대답했습니다. 정말 실망스럽고 화도 나고 또 좌절감을 느껴요. 왜냐하면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데도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말했습니다. 아하, 당신은 아이가 계속 오줌을 싸게 만들고 있군요. 그가 말했죠. 내가 어떻게 해야 하죠? 우리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어린아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아들에게 젖은 옷을 벗고 욕조에 들어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짓을 하기엔 너무 컸다는 얘기도 하죠. 이전에도 같은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말했어요. 아이 방에 들어가서 원치 않는 일이 다시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때 잠시 멈춰서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그리고 아들에게 말을 하기 전에 그 생각의 초점을 그것에 맞추세요. 그러면 상황이 개선되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 젊은 아빠에게 그 체험을 통해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게 되었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아들이 행복하게 오줌을 싸지 않은 상태로 자신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당황하지 않으면서 일어나기 원해요. 우리가 말했죠. 좋아요. 그런 생각을 할 때 당신의 말과 행동은 자신이 원하는 것과 조화를 이루죠. 조화를 이루지 않는 말과 행동은 하지 않게 되지요. 그러면 당신은 더욱 긍정적이고 강력하게 어린 아들에게 영향을 주게 돼요. 그땐 당신은 이런 말을 하게 될 거예요. 이거는 자라는 과정이라서 그래. 모든 사람이 이런 적이 있지. 너도 아주 빨리 자라고 있구나. 이제 그 젖은 옷 벗고 욕조에 들어가자. 이런 대화가 있고 나서 이 젊은 아빠는 채 몇 주도 지나지 않아 전화를 걸어와 아들의 오줌 싸는 일이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보다시피 이것은 이렇게 간단한 일입니다. 기분 나쁠 때 당신은 자신이 좋아하지 않는 어떤 것을 끌어당기는 중입니다. 그것은 언제나 자신이 원하는 것의 결핍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선회하기란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아차리겠다고 의식적으로 결정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부정적인 감정이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느끼는 부정적인 감정은 현재 부정적인 것을 끌어당기는 중이라는 사실을 경고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은 일종의 경고벨과도 같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안내 시스템의 일부분이지요. 우리는 당신에게 아주 강력히 권고합니다. 자신이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고 있음을 알았을 때 결코 자신을 비난하지 마십시오. 그 대신 잠시 멈추어 가능한 한 빨리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지금 나는 어떤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고 있어. 그것은 내가 원치 않는 어떤 것을 끌어당기는 중이라는 의미야. 그렇다면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지? 아주 간단한 선회하기 과정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기분 좋기를 원해. 그리고 기분이 나쁠 때는 언제나 멈추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기분 좋게 느끼는 거야. 그렇게 말할 때 평형 상태의 긍정적인 쪽의 생각들이 당신에게 오기 시작합니다. 그에 따라 한 생각이 다른 생각을 또 다른 생각을 끌어오기 때문에 당신은 쉽고 빠르게
자신의 광대한 암과 조화를 이루는 파장으로 진동하게 됩니다. 그때 당신은 진실로 긍정적인 것만을 창조하게 될 것입니다. 이 책에 나온 감정을 통해 원하는 삶으로 옮겨가는 실제적인 22가지 방법을 여러분과 공유해 보았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 외에도 이 22가지 방법을 구체적으로 좀 자신의 삶에 적용한다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감정 눈금에서 자신의 느낌이 위치한 자리를 찾았다면 이제 해야 할 일은 현재 느끼고 있는 감정보다 약간이라도 더 마음이 편안해지는 생각을 찾아내는 것이고요. 이 감정이 더 나아진 것, 즉 나아진 기분을 느낀다는 것은 저항을 놓아버렸다는 의미고, 저항을 놓아버렸다는 것은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허용하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자신이 의식적인 삶의 창조자로서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내 삶에 저절로 허용해주는, 편안하게 허용해줘서 그것이 들어오는 그런 삶을 창조할 수 있게 된다는 그런 원리입니다. 이 한 권의 멋진 책으로 여러분의 삶을 이루고 누비고 즐기세요.